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끝이 나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 이날 미국 증시는 여전히 다우가 강세인 모습을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특히 리플을 중심으로 한 증권성 시비에 휘말렸던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의 흐름은 눈에 띄게 가치주 강세의 흐름입니다. 다우는 최근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오늘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다우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입니다. 오늘까지 미국의 금융주들이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전체 기업의 약 80% 이상이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어닝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주들이 건실한 모습을 보이자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은행 리스크의 급감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고 이게 최근 다우를 들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는 나스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 기간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을 헤매고 있었는데 드디어 순환매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 위험 자산들이 연초 대비 너무 상승한 반면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매수세가 그동안 너무 오른 자산에서 별로 오르지 못한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순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투자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훌륭함에도 상당 기간 가격이 오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조바심을 느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믿고 오히려 자산은 늘려가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인내심 부족으로 팔고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순간 내가 판 자산은 상승하고 옮겨간 자산에는 물리는 게 국룰이죠. 아무튼 금융주들의 선방으로 경기 위험이 하락하면서 다시 금리 전망이 상승했고 이게 달러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0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처럼 내리지 않는 금리 전망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고 이 둘의 횡보가 계속되자 투자자들은 뚜렷한 호재가 있는 리플과 기타 알트코인들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알트 불장의 대장인 리플은 며칠 전 법원 판결 당시 가격이 순간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후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쳤지만 조정이 끝나고 나자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다른 알트코인들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트코인들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장기간 횡보 모드에 들어가자 지루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간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알트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다우 강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결국 돌고 돌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원래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트렌드를 미리 읽고 기민하게 옮겨 다니는 트레이딩을 할 자신이 없다면 자산의 가치를 믿고 우직하게 투자해야지 분위기만 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체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주식의 본격적인 기술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 하루였죠. 일단 첫 타자로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타석에 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먼저 보자면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약 3% 정도 증가했고 매출은 기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순이익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가입자도 거의 590만 명 증가하면서 예측치보다 훨씬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기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정 공유를 유료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광고 보기 계정의 도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주가가 상승했어야 맞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에 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인 86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출이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유는 가입자 증가의 상당수가 6달러 99센트의 저렴한 가입료를 지불하는 광고 보기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자당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락한 진짜 이유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바닥 대비 거의 3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들어서도 거의 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훨씬 높았던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 실적이 기대치보다 높았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이번 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별로인 경우, 또 하나는 전문가들 예상치와는 다르게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더 높았던 경우입니다. 이번 넷플릭스의 결과는 그 중에서도 후자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실적보다 너무 앞서 달렸던 주가에 투자자들이 현실 자각을 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고의 기대주는 테슬라였죠. 테슬라는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50% 증가했고 순이익도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능가했고 특히 순이익의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웃도는 결과였고 저의 예상치였던 88센트도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4%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테슬라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까요? 우선 지난 분기보다 더욱 줄어든 마진이 투자자들의 걱정을 부추겼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11.4%로 최근 내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9.6%로 더욱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차 업체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토요타와 비슷한 수준이죠. 테슬라의 이익률이 지난 분기보다 더 하락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대비 3.4% 감소한 평균 판매 가격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예측이었던 마이너스 2.5%보다도 평균 판매 가격이 더욱 감소한 것이고 판매 가격이 내린 만큼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4680 배터리의 램프업과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기타 수입이나 이자 수익, 소득세 충당금, 전환이자의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일회성 수익이자 영업 외 수익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수익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투자자들은 회사 가치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영업이익의 감소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죠. 또한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에 대한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는 것도 실망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어닝콜에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부터 배송이 시작될 것이며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 했는데 기대했던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이나 명확한 양산 목표 수량 등의 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사이버 트럭으로 인한 테슬라의 수익 증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기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의 생산량이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조금 줄어들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시적 생산량 감소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죠. 업그레이드 이후 생산 효율이 더 좋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말로는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요를 모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10%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 쌓아두었던 주문의 잔량이 5만 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주문을 많이 받아 판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아두었던 주문을 모두 밀어내기 하면서 판매량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이제 주문의 비축량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수주 잔량이 1만 건대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주문 후 1주에서 3주 이내로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문 후에 대기 시간이 거의 없는 수준의 수주 잔량입니다. 그 얘기는 3분기에 충분한 수요가 없을 경우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재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3분기에 생산량을 줄인다는 테슬라의 계획이 생산량 대비 부족한 주문량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테슬라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다시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며칠 내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이번 추세선 돌파는 거짓 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했던 수준과 비교해서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었긴 했지만 어차피 이번 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진이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가 미래의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이버트럭은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놔두면 알아서 적절한 때 판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 한두 분기 시기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한두 분기의 차이는 장기적 기업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슈퍼컴퓨터 도조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테슬라의 AI 역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자동차 업체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것에 대해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수입은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일론 머스크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 현재 단계에서 마진의 단기적 변동은 미래의 큰 그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마진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수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AI 로보틱스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투자자들은 현재 나스닥을 사로잡고 있는 화두인 AI의 최대 능력자 중 하나가 테슬라라는 사실을 결국은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테슬라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하락도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너무 선행해서 달린 주가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가 크게 인상적이지도 않았기에 적절한 핑곗거리를 들어 차익 실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따라서 단기적 주가 흐름은 당분간 약세로 흐를 수 있겠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더가 아닌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단기적 가격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올랐다가 가치와 상관없이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가격은 별로 참고가 되지 못합니다. 내일의 가격이나 다음 주, 다음 달의 가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높은 가치를 전해주는 냉치삼 같은 자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 예측은 50대 50으로 수렴하는 운에 불과하지만 장기적 예측은 분석을 통해 얼마든지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운이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노력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